프랑스는 세상에서 느리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수주했던 원전은 공기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비도 자꾸 올라가요. 공기를 맞추면서 우방이면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우리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지셔야 된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인데 여전히. 그러니까 전력기기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드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 기판은 어떠냐?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SMR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7, 8년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야, 저 경제성 없어. 이 개념만 나왔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SMR을 일부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개는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이 이제 3.5세대라고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었는데 그건 다 적용이 안 됐던 거죠. 3.5세대라고 해서 지금 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설계안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모든 규제를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한 번도 설치를 해본 적이 없죠. 국내도 안 해봤고 미국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설치하느냐. 지금 근데 이미 두산에너빌리티에 주문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갈 부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그래서 지금 SMR은 보급되긴 할 텐데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텐데 SMR을 조금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SMR 말이 어려운데 사실 그냥 스몰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모듈을 시켰다라는 건데 원전을 하나 지으려면 대형 원전을 지을 때 얼마나 걸리냐면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빠르면 12년.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지으면 한 20년씩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뭐 이명박 정권 때 수주했던 원전이 나중에 보니까 정권이 단 2번 바뀌고 나서 완공이 되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빨리 짓는 편인데도 대형 원전 짓는데 길면 한 7년도 걸려요.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 빼고 짓는 것만 해도 5에서 7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좀 단축해보자. 그리고 이제 큰 원전이 사고가 나면 후쿠시마 같은 데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굉장히 피해가 막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은 소형 모듈로 만들면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가까이 놓으면 송배전 이제 물량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사고 위험도 좀 줄일 수 있고 이거를 공장에서 아예 그냥 모듈처럼 찍어내서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위험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폐기물도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개념으로 시작한 게 SMR인데 이제 막 이제 보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전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SMR을 좀 서두를 걸로 보이고요. 국내도 이제 SMR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SMR 관련된 기술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미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크고요. 그 녹화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를 다시 하겠다. 에너지부 장관이 얘기한 건데 지금 미국이 전기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지금 석탄 화력 발전, 수소 연료 전지 발전, LNG 가스 발전 다 활용하고 있는데도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기 가격이 자꾸 올라가죠. 그러면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빅테크 회사들한테 불렀죠. 너희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자꾸 한다고 하니까 전기가 이렇게 부족해져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발전소를 지어라. 전력을 너희가 빨리 지으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뭐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발표한 걸 보면 아예 전력회사 어디랑 우리가 10년 동안 뭐 6.6기가와트를 가지고 만들겠다. 규모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한국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기는 당연히 콘센트만 꽂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장을 돌리는 이제 기업들도 전기가 그냥 끌어오면 되지. 우리는 한전이 다 공급하잖아요. 공기업이 공급하니까 그런 거고 미국은 사기업이 만들어서 입찰을 해서 서로 사갖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신사 선택하듯이 거기도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니면 직접 만들어 쓰거나 이런 것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SMR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태양광, 풍력, 뭐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뭐 ESS를 쓰면 되지 않냐. 밤에 태양이 없으면 전기가 안 만들어지니까 낮에 만들어진 거를 저장했다가 쓰자.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대부분의 이제 문과생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 저 포함입니다. 다들 모르세요. 뭘 모르냐면 전기에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주파수 대역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전기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잘 나오는 게 원전이어서 이 원전을 써야 되는데 대형 원전을 지을 때 부담스러우니까 소형 원전을 지어서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챗GPT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뭐 그다음 제미나이도 쓰시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심심해서 물어보는 것 때문에 거기는 지금 열심히 막 데이터를 돌려야 돼요. 그럼 이제 폭주하면 갑자기 전기를 많이 써야 되고, 폭주 안 하면 또 전기가 덜 쓰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최고의 전력원을 지금 SMR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MR은 미국에 많이 보급될 걸로 보이고, 대형 원전도 한 10기 정도 더 짓는다고 하니까 원전 관련된 우리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지셔야 된다. SMR이 2030년 전후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언제 어떤 신호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이미 이제 신호는 온 것 같고요. 우리가 조선은 이제 배를 만들려면 한 3년 정도 걸려요. 작은 배들은 한 2년, 큰 배들은 3년에서 한 4년 정도 걸리고, 우리 아까 제가 대형 원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짧으면 7, 8년, 길면 한 15년, 20년씩 걸리고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3에서 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럼 우리가 조선주들이 올라갈 때 실적이 막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라 수주를 막 받으니까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내후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주가가 먼저 갑니다. 그럼 이제 수주가 끊기면 주가가 빠지겠죠. 근데 이미 그때는 뭐 실적은 최고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과 이 수주 산업은 약간 좀 방향이 다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원전은 언제부터냐? 짧아도 5년에서 3년에서 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면 SMR이 그런 거고 대형 원전은 7, 8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주가는 먼저 가겠죠.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꾸준히 수익이 더 날 수 있으면 주가는 더 가는 거고, 지금 중간에 만약에 수주가 끊겨서 어느 순간 실적이 푹 떨어진다. 그게 예상된다 그러면 주가는 먼저 빠집니다. 인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의 얘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인삼은 6년 주기로 이제 농사를 져요.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6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분이 밭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6년 동안 수입이 없겠죠. 그래서 그럼 인삼 농사 처음 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매년 밭을 늘립니다. 하나씩. 그럼 이제 나중에 밭이 7개 생기면 매년 생산이 나오겠죠. 6년 뒤부터.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전 산업이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저렇게 가냐? 이제 수주량을 보셔야 됩니다. 당장의 실적보다는. 최근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수주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나왔고, 여전히 지금 미국의 원전 수요가 급증할 거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은 원전에 대한 기술은 갖고 있는데,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최근래에. 1960년대 이후로 한 기 정도 졌나? 미국은 재밌는 게 반도체도 설계는 잘하는데 잘 못 만들죠. 물론 마이크론이 일부 만들긴 합니다만, 인텔이랑. 근데 재밌는 건 또 원전도 설계는 잘하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원전 기술이 다 미국의 원천 기술이 있는 거죠. 근데 건설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손은 누가 키우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좋아지는데 왜 우리 원전 기업들이 좋냐. 결국엔 그러면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러시아, 프랑스, 우리나라 이 정도인데, 일본도 좀 만들 수 있습니다만 일본은 이제 손뗀 지 좀 됐고 중국도 잘 만듭니다. 그럼 중국한테 시킬 거냐? 미국이 못 시키겠죠. 거기에다 뭘 이상한 걸 해놓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하겠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프랑스랑 우리나라 정도가 남는데, 프랑스는 세상에서 느리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수주했던 원전은 공기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비도 자꾸 올라가요. 근데 공기를 맞추면서 우방이면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그래서 최근에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서 반도체 외에도 수혜를 받는 산업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어떤 시각으로 보면 좋을까요? AI 데이터 센터의 등장으로 전기가 더 부족해진다라는 부분이 이제 방점이 찍히면서 전기가 되는 건 뭐든 만들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압기의 수요도 갑자기 증가를 하고 있고 전선의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기가 이만큼만 있으면 됐었는데 원래 지금 한 요 정도만 있으면 되는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이만큼이 필요해진 거예요. 챗GPT에다가 물어보는 순간 이게 전기를 이만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전력기기를 만들던 회사들이 지금 다 많이 망했어요.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8, 90년대 이후로 잘 안 했기 때문에 이 노후화된 인프라도 바꿔야 되고 거기에 지금 AI 전력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중국은 전기가 남아돌고 반도체가 부족하고 미국은 반도체는 많은데 전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도 지금 전력을 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발전소도 더 지어야 되고 전력망도 확충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업체들이 지금 거의 4년째 상승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쇼티지가 계속 이어진다. 이게 공장을 더 짓는 건 오래 걸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하고 있는데도 증설이 빨리 안 돼요. 생각보다 공장 짓는 게 그게 뭐 집 짓는 것처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변압기 하나가 그 초고압 변압기 하나를 보면 꼬마 빌딩 말합니다. 2, 3층짜리 이제 건물만 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안에 코일들을 감는데 어떤 변압기 같은 경우는 기계로 못 감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감는 기술자들이 감아요. 그 기술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뭐 공장에서 다 찍어낼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빨리 안 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한 대를 팔아도 예전에는 100만 원 벌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대를 팔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버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전력기기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드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 전력기기 그럼 기판은 어떠냐?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반도체를 그냥 반도체만 쓸 수는 없죠. 반도체와 반도체를 연결하는 건 결국 기판인데 우리가 지금 흔히 그냥 데이터 센터 이러면 그 안에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큰 캐비넷 같은 상자가 있죠. 그 안에 그 렉이라고 해서 칸칸이 이제 서랍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 서랍 안에 GPU도 들어가고 CPU도 들어가고 네트워킹 장비도 들어가고 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게 또 중간중간에 다 기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MLB라는 기판들이 나오죠. 그리고 뭐 FCBGA 뭐 이렇게 해서 기판의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기판을 쌓는 이유는 회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 기판 층층 사이에다가 동박을 입혀서 그거를 전선을 끊었다 붙였다를 이제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기판을 넓게 한 층으로 벌리면 부피를 많이 차지하죠, 공간을. 이거를 쌓아놓으면 조금 차지하죠. 그래서 아파트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판조차도 지금 반도체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뭐 이수페타시스나 뭐 대덕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그런 멀티레이어 기판을 잘 팔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게 이 렉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의 이 하나의 그 단위 모듈에 딱 들어가려면 이게 사이즈가 맞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판들이 주목을 더 받고 있는 거고 전방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쪽도 타이트하다 수급은.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최근에 고점을 찍었을 때 PER이 한 40배가 넘었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비싸다는 거죠. 네, 그래서 45년치 이익을 미리 선반영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아도 38배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쪽에 더 가려면 또 이제 공장을 더 짓거나 가격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또 상황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내 대사, 면역, 혈관 기능의 균형, 그리고 일상 속 항상성 관리 지금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신사임당 채널을 응원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기획한 후원 구독자 특별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역대급 파격 할인 특가로 구성된 더 산삼 특가 패키지는 새해, 설 명절, 고마운 분들을 위한 귀하고 특별한 선물로 설계되었습니다. 야생 사냥 산삼의 유효 성분을 과학적으로 규격화한 프리미엄 브랜드 더 산삼. 2012년 출시 이후 누적 600만 병 판매로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 더 산삼의 핵심 지표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2, RE, RG3의 함량을 정량화하고 그 성분을 규격화한 더 산삼.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신사임당 후원 구독자를 위한 더 산삼 특가 패키지를 활용해보세요. 더 산삼 특가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 댓글창 상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전주기, 건강관리의 핵심 축, 항상성의 과학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좀 집중해서 눈여겨보기에 좋은 원전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원전주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2025년도에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지금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원전주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고 충분히 더 도약할 수 있을 만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이제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원전주에 대해서 투자 인사이트 같이 많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2025년도에 조방원이라는 키워드로 조선방산 원전주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조선이나 방산은 작년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이제 조방원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조선 방산 원전이라는 산업의 공통점은 일단 뭐 수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산업주기 사이클이 길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몇 번씩 강조했던 부분인데 산업주기 사이클이 길다라는 것은 잠깐 이제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사이클이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 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이클상으로 한번 크게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 파동이라고 하죠. 올랐다 떨어지는 이 파동 자체가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파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고점 갱신하면서 주가를 계속 밀어 올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원전주는 사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면은 끼케야 뭐 한 1년 남짓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고 끝난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 혹은 뭐 조정이 나오는 구간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차, 3차 슈팅까지 충분히 이제 연달아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전개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단기간에 그래도 주가가 안 올라간 것은 아니니 좀 부담되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좀 매집 형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좀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초반에 조금만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진행하는 거죠. 지금은 사실 소액 정도로만 조금씩 차근차근 진입하다가 막 그대로 주가가 치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적당히 매수한 그 물량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장기 사이클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이 올랐지만 원전은 이제 스타트 라인이라는 점에서는 이 원전은 조금 더 길게 보시는 투자자라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하신 게 그럼 조선 방산은 끝난 건가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선 방산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사이클상으로 여전히 살아있고 4년, 5년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보통 한 10년 정도 사이클을 보거든요. 뭐 조방원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한 3, 4년 정도 올라간 거에서는 사이클이 끝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되죠. 그래서 그런 점만 좀 감안해 보면 보유하고 있는 분들, 뭐 저 밑에서부터 매수해온 분들의 특권이니까 계속 저는 욕심을 내봐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신규 진입을 굳이 하고 싶다면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소액으로 진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AI 산업을 구동시키는 AI 인프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으로부터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바꿔주고 그쪽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굴러가는 이러한 이제 삼박자가 맞아졌을 때 이 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이 데이터 센터, 다시 말해서 AI 인프라가 이제 확충이 되는 겁니다. AI 인프라를 갖추고 나서야 비로소 AI를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첫 단추를 깨고 있는 단계고 이번 CES 2026을 중심으로 해서 뭐 로봇주라든지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뭐 사실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르고 있던 분야의 종목들이 정말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찌됐건 이제 AI 산업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이제 TSMC 실적도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정말 좋게 나왔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실체를 기반으로 한 숫자를 기반으로 한 AI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추후에 AI 산업이 막대한 자금을 이제 빨아들이면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겠죠.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원전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뭐 슈퍼컴퓨터 같은 거를 모아놓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편한데 그러니까 이제 뭐 CPU에 인텔, 뭐 그래픽카드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에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슈퍼컴퓨터를 갖다 놨어요. AI를 돌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 전력 인프라가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제대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도 바꿨어. 그래서 이제 많은 전력을 빨아들일 수 있는 전력 인프라가 됐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에너지 공급을 해줘서 컴퓨터 전원을 켜자 했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요. 왜? 전력이 부족하대요. 에너지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뭐 들어오다가도 뭐 한 2시간 있다 꺼져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충분히 진보된 기술력, 더 나아진 기술력의 이제 전력 인프라랑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확보가 됐으면 그걸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그 많은 양의 이제 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S라든지 원전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ESS 같은 경우에도 뭐 2차 전지 모멘텀으로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ESS 모멘텀으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이제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 원전 쪽으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이 또 이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는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에너지 측면에서 결국 ESS랑 원전이 저는 장기 성장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ESS랑 그 다음에 원전이랑 좀 정권마다 무게중심을 두는 게 조금씩 달라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정권일 때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좀 더 뒀는데 그리고 뭐 화석연료, 전통에너지 이런 거 좀 안 좋아하고. 근데 이제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오자마자 뭐라 그랬죠?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그랬어요. 더 많은 에너지 생산해라. 그리고 원전에 포커스를 더 맞춥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캐즘이 뭐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화당 지금 트럼프 이쪽 입장에서는 이 원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전통 에너지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은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기차, ESS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을 좀 더 둡니다. 물론 둘 다 써야 돼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도 원전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도 ESS는 써야 돼요. 다 장기적으로 올라가긴 할 건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무게 중심이 조금 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원전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는 편이고 그 다음에 진보 성향이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ESS라든지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을 좀 더 두어서 육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상황이라든지 성향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에너지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장악해 나가는 거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조가 지금 공화당이고 원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세계적으로 원전 모멘텀이 좀 더 셀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은 지금 어느 정도 올라 있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ESS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매매하기보단 오히려 두 개 섹터를 같이 이제 섞어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밸런스도 좋고 안정성도 저는 뛰어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전을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원전만 보기보다는 ESS 종목들도 적절히 섞어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시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원전주를 볼 때 어떤 종목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는가?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엑스에너지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뭐 오클로 이런 그 미국의 원전 기업들 SMR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랑 시너지를 내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수주를 따내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황에서도 대장주 상징적인 기업으로 평가하는 건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주가 역시도 이제 신고가 쓰면서 다시 한번 도약해서 올라서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올라갑니다. 마진율도 올라가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 PER이 뭐 100배 이렇게 전망한다는 거예요. 올해는 150배. 그러니까 사실 저평가랑은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길게 봤을 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담을 만한 게 원전이지 지금 현 구간에서 겁을 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나갈 때도 이러한 포인트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아무리 그래도 탄력적으로 가는 거는 두산에너빌리티긴 한데 좀 덜 탄력적이어도 좀 안정적인 게 좋다.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러면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도 신고가를 쓰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한수원 기반으로 해서 원전 모멘텀, 국가 단위로 이제 그 원전 수주를 따내는 거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죠.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적자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긴 하지만 이익 캐파가 워낙에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부채 비율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9%에서 15%, 18%, 18.7%까지 올라갈 걸로 전망됩니다. 순이익률도 3.7%에서 9%, 11%, 11.9%까지 성장 전망이기 때문에 이익 구조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전력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데 바로 PER이 2.9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PBR은 0.5배.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는 거예요. 이익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와, 정말 저평가되어 있구나. 그래서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원전 모멘텀도 있겠지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랠리는 좀 나올 수 있겠다. 투자 관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는 게 바로 BHI랑 GNC에너지입니다. BH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마진율, 영업이익률도 5%대에서 이제 10%대, 그리고 순이익률도 4.8%에서 7.9, 8.56 이렇게 쭉쭉 올라갈 걸로 예상돼요. 뭐 내년에는 마진율이 좀 꺾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PER 18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외형 확장이 이제 지속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BH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상징적인 기업으로서 좀 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한국전력이나 두산에너빌리티 미국발 원전 훈풍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관련된 종목들의 랠리가 멈출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뭐 유럽의 이제 열병합 발전소에서도 사실 이제 EPC 사업 참여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액화천연가스라고 부르는 이제 LNG 열병합 발전소 구축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설계, 조달, 시공 합쳐가지고 EPC라고 그러거든요. 요 사업자로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BHI죠.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인프라 쪽을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도 그렇고 이 비상 발전기는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원전, 비상 발전기 이런 것들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필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GNC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올라가고 있고 마진율도 14%에서 19%, 21.9%, 21.7%, 순이익률도 17%대 중후반, 그리고 순이익률도 18%까지 올라갈 걸로 전망되죠. PER은 7.7배. 그래서 솔직히 저평가를 생각하면 한국전력이랑 GNC에너지고 좀 탄력적인 거 원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랑 BHI가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아랫단에 이제 한전 KPS라든지 한전기술, 그리고 이제 한전산업,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원전발 모멘텀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에요. 뭐 일진파워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상징적인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다.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더 보자면 BHI나 GNC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상징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전 KPS나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거를 저는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중소형주를 보기보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나갈 때 조금씩 이제 중요도 높은 종목부터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징적인 기업들이죠. 중요도가 높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의 상징적인 기업들을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너무 원전만 보기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진 시스템 같은 그리고 뭐 이제 LNF나 에코프로 그룹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ESS 모멘텀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ESS 모멘텀으로 또 기대 많이 해볼 만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랑 같이 좀 믹스하셔가지고 너무 에너지 인프라 쪽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원전만 보시기보다 이런 ESS랑 적절히 섞어가지고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SS도 올라갈 만한 업종인데 지금 그 트럼프 정권에서 힘을 너무 주고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충분히 ESS는 성장 모멘텀이 많은 섹터거든요. 그래서 미국 생각하고 글로벌 트렌드 생각하면 원전이지만 ESS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민주당 정권에서 많이 또 이제 육성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같이 묶어가지고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원전에만 묶여 있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조합과 밸런스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짜나간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통해서 이 원전에 대한 인사이트와 그 다음에 투자 전략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핵심적인 종목들 기반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도 건강하게 구축하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 2026년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조방원은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전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져요. 애초에 산업주기 사이클이 긴 만큼 단기간에 1년 올라가고 끝나고 이런 식의 전개는 저는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전주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만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사냥 산삼을 과학으로 규격화한 프리미엄 브랜드 더 산삼. HLDM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하여 지난 2012년 첫 출시 이후 누적 판매 600만 병을 돌파한 공전의 히트작.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RB2, RE, RG3의 함량 14.0mg에는 체내 항상성의 과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신사임당 채널의 1만 후원 구독자분들께 제공하는 더산삼 1+1 특별 캠페인에 참여해보세요. 생애 전주기 건강의 핵심 축, 항상성의 과학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구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패키지의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 상단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